이준석이 지난 토요일에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가진 이후 일주일이 돼가는데에도 영어 비난 파문, 글쎄요, 저는 영어 비난 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웬만한 사건이나 내용 정도면은 사나울 정도면은 그 사건 자체가 흐지부지 되거나 조용해지지요. 대부분 묻히거나 조용해지는데, 그런데도 유독 이준석의 영어 비난 얘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연일 문제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준석에 대한 인물 평가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기 때문에 내용이 잠잠해지거나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런 얘기를 하죠. 우스갯소리로서 있을 때 잘해봐, 이런 말들을 농담 삼아 하게 됩니다.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안에는 우리가 해야 할,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기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본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그 말이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준석은 평소에 겸손함보다는 자신을 더 낮게, 우월하다, 교만하다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여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동정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죠. 감싸고 보호하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동정이라든가 감싸는 그런 소리보다는 비난하는 소리가 더욱 많아지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제 자신이 볼 때에는 이준석 자신이 젊은 나이지만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자신을 늦게라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한번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부산 발언을 음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론이 되었지만은 현재로서는 우리와 같아 보이질 않는다. 참 엄청난 무서운 얘기입니다. 당신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와 같아질 수가 없어. 동질감이 아니라 이질감을 드러내는 그런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자화하는 것이죠. 동질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종차별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스터 린턴이라고 영어로 부르는 것 자체가 예일대학의 나종호 교수가 인종차별이다, 잘못을 지적했고, 또 영어 신문에서 종사하는 경력이 20된 기자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참 와닿는 얘기이기 때문에 잠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신문 경력 20년인데 영국 유학까지 가서 정통적인 영어를 배운 그런 기자입니다. 미스터 린턴이 아니라 닥터 린턴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겠다. 이 기자는 이준석이가 영어를 과연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겠다. 뒤집어 얘기한다면은 정교한 뉘앙스가 그런 영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론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가 지적을 하고 있는 그 뉘앙스의 차이란 것, 미스터 린턴이 아니라 닥터 린턴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하는데 미스터 린턴을 여러 차례 불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경우에 뉘앙스의 차이를 이준석은 주장하고 있는데, 첫째로 기싸움을 하면서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경우에 이런 표현을 쓴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뉘앙스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실수다. 이 정도라면은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유학까지 가서 알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무식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한마디로 무식하다. 그 얘기를 이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기자 본인도 영어 신문에서 종사하고 있지만 자신이 정통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국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온 자기로서도 지금 늘 언제나 영어 실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준석은 그 뉘앙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이 상대를 배려했었다. 작은 뉘앙스 하나가 정치에 큰 차이를 만든다. 이것을 인유한 위원장이 모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굉장히 정중하게 말을 했었는데 만약에 모욕을 주려고 했다라면은 자신이 끝까지 영어로 말을 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오만방자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영어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다. 그런데요, 자기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배울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이준석이가 큰 정치인입니까? 정치 경력 10여 년 정도 됐다라고 늘 얘기하면서 자신이 대가인 양 큰 정치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거만을 떨고 있는데 누가 저런 이준석이를 정말로 기껏 대우해 준다면은 기껏 대우를 한다면은 유승민 정도의 아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유승민과 거의 같은 급의 그런 정치인이다. 유승민 큰 정치인 됐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준석의 오만불손하고 거만한 모습을 당 대표 첫 출근할 때 보지 않았었습니까? 모두가 관심을 쏟고 어떻게 출근할 것인가 지켜봤는데 킥보드로 요란을 떨면서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 거만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 손 아랫사람입니까?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당대표도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모든 초점이 대선 후보에게 몰리는데 당대표로서 윤석열 후보를 손 아랫사람 다루듯이 하는 것 여러 장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준석의 사람 됨됨이 그릇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들성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요. 예일대학의 나종호 교수, 평생을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의 미국인 2세에게 한국계라는 이유로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어로 이야기로 그것을 비난거렸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인종차별로 그날로 퇴출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치인의 자격도 없고 바로 공개 사과를 하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자신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언어의 능숙치를 또 인용을 합니다. 참 저는 이준석이를 바라볼 때마다 참 기괴한 용어 또 특이한 용어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언어의 능숙치 보통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언어 표현이지요. 언어의 능숙치를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인종차별이라는 편견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이준석의 이런 말에 대해서 중앙일보의 고종의 위원은 언어의 능숙치를 따진다면은 인요한은 한국어를 썼고 이준석은 영어를 썼는데 능숙치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이준석이가 한국어를 쓰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준석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기자는 이어서 할로윈 참사에 추모라 갔던 인요한 위원장에게 누군가가 소리를 친 것 뉴스로도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한국 놈도 아닌데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이렇게 소리를 외쳤었습니다. 이준석이 한 이 막말, 또 현장에서 그렇게 한국 놈도 아닌데 왜 여기가 어딘가 와? 이 얘기한 거친말. 단순히 고종의 그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의 말은 단순히 그 사람보다는 조금 높은 고급 버전일 뿐이다. 한마디로 평가절하면서 아주 냉소의 말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무식하게 변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늘 옳다라고 남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정말 인성과 인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윤희숙 전 의원이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윤희숙 의원. 미국에서라면 진짜 퇴출감이다. 글로벌 스탠드에 둔감한 행위다. 이준석이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더했습니다. 이준석의 표정을 보면은 늘 자신감에 넘쳐서 그런지 자기가 최고인 양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늘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남들은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자신만이 유독 유식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하다고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준석을 바라볼 때마다 이준석이가 논에서 왜 3번씩이나 삼술하면서 낙방이 되었었는지, 또 대전에서 왜 그렇게 지저분한 젊은이답지 않은 술 대접을 받고서도 추잡한 행동을 하고서 그 뒷마무리 어떻게 했습니까? 가증스럽고 교활하게 처리하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못나도 이 정도면은 정말 이준석의 볼 것은 우리가 다 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인격의 소유자가 나라를 이끄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참 가관이 있지요. 그 짧은 당 대표 시절에 자신이 왜 물러나야 했었습니까? 그리고 물러난 후에도 당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었습니까?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공자가 그런 말을 했었죠. 재승박덕,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더라도 인품 덕이 부족하면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천재불용이라는 얘기죠. 천재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다. 재능이 뛰어나고 천재인 황택을 공자는 그대로 차버렸습니다. 인물로 키우질 않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준석은 천재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둔재일 뿐인데 스스로가 똑똑하다, 천재인 채 그 행태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시민이가 때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요소를 부리듯이 김희겸이가 또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인들 너무나도 말이 많은데 그야말로 쓸만한 말을 우리가 찾아보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다 요설에 가까운 그런 궤변들만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김희겸이가 한동훈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말 기술로서는 상대할 수가 없다. 정말 말은 잘한다. 부럽다. 그러면서 그것을 말 장난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 말 장난이
김의겸과 유시민과 이준석 또 있죠. 이재명, 조국도 있습니다. 그 아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치판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은 오늘도 개념이 없이 그저 자기 변명을 위해서 마이크 잡기에 대단히 바쁩니다. 이런 인격적인 결함자에게 정치적인 동지가 얼마나 있을지, 이준석을 따라가서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배지를 달고자 하는 열망은 대단히 뜨겁고 간절한데 현실은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노원에서 도저히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지난 10월 18일에는 노원에 출마한다고 얘기했다가 바로 꼬리를 내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어제는 대구 쪽에 심판을 받아보겠다 얘기하면서도 또 광주나 호남 쪽에도 문을 열어놓고 있다. 전국을 다 상대로 해서 여기저기 그야말로 간별사, 친명계의 간별사가 간별하듯이 여기저기 간별만 하고 있는 것이 이준석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이 지금 현재는 안팎으로 마음이 편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